강남의 탄생, 한종수, 강희용 지음. 첫 번째,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 있다. 미지북스, 박원순 서울시장 추천도서. 지은이,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관광과 한국토지공사 현 LH에서 일했으며 현재 세종시 도시재생센터 사업지원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중 역사책을 쓰는 작가로서 거창한 역사 담론보다는 그 사이에 파묻힌 사람들의 흔적과 일화를 발굴해 새로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국토지공사 재직 중에 도시사, 도시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 서울 토박이이자 세종시 건설의 참여자로서 서울과 세종의 주요 공간과 그에 관한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2015년, 제갈량과 한니발 두 남자 이야기 2013년,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2010년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영락제 화의 질서의 완성 2017년, 환관 이야기 2015년,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2012년이 있다. 지은이 강희용, 강원도 춘천 출신이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학 박사, 도시공학과로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정치학과 경제학? 동작구에서 제8대 서울시 의원에 당선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재개발 및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수립위원회의 총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겸임교수로 거버넌스형 도시계획 수립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등을 후학에게 전하고 있다. 도시정치학과 공간복지 개념에 천착하여 도시계획의 인문학적 확장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으며 재단법인 한국공간복지재단의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3년 미국 국무부로부터 세계 차세대 지도자 한국 대표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심장 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1962년 화신재벌 총수 박흥식의 남서울 계획을 내놓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다. 1971년 2월 17일 잠실 물막이 및 매립공사가 미리 시작되다. 1971년 10월 28일 논현동 공무원 아파트가 완공되다. 1976년 3월 경기고등학교가 이전하다. 1975년 10월 1일 강남구가 신설되다. 1980년 10월 31일 지하철 2호선 신설동 잠실운동장 구간이 개통되다. 1969년 12월 25일 제3 한강교 한남대교가 준공되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터지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터지다. 1981년 10월 20일 경부선 고속버스 터미널이 완공되다. 1986년 5월 아시아선 수촌 아파트가 완공되다. 1988년 9월 한국종합무역센터 트레이드 타워가 완공되다. 추천의 말.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강남의 공간을 새롭게 마주하게 된다. 경부고속도로와 제3 한강교, 유명 아파트와 거리들, 빌딩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과거로부터 말을 걸어온다. 따뜻한 봄날, 이 책을 들고 천천히 강남의 거리를 걸어보면 어떨까? 잊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강남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로 펼쳐질 것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우리나라의 변화무쌍한 현대사는 수도 서울의 거극과 괴를 같이 한다. 그리고 수도 서울의 현대사는 강남 개발에서 정점을 이룬다. 강남 개발의 역동적 발자취를 찾아다니고 온 몸과 마음으로 현장을 누볐던 지은이들이 이제 구석구석의 역사들을 한데 모아 큰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미 현실이 된 역사적 사실과 수면 아래 잠겨있던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강렬한 힘과 그늘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주제의 폭과 깊이에서 근래에 보기 드문 역작이다.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 원장, 전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 호불호를 떠나 강남이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역사에서, 아니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임을 부정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도시계획에 평생을 바쳤던 나에게 이 책의 발간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다. 더구나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종수 팀장이 썼다니 더욱 반가웠다. 이 책은 강남을 비롯한 우리나라 신도시와 도시계획의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시계획과 개발 분야를 공부해온 나의 지난 40년은 강남 개발의 역사와 함께한 시간이기도 하다. 강남은 나에게 많은 영감과 문제의식을 던져준 존재이자 여전히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이 책은 강남의 명암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밝혀준다. 자료에 근거하여 강남 개발 과정을 차근차근 펼쳐가는 한편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뒷이야기들을 퍽 흥미롭게 풀어놓는다. 나아가 이 책은 단순히 강남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강남에 끌려가는 우리 사회를 성찰하며 우리 도시들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전 대한국토 도시계획학 회장. 강남의 탄생. 강남의 탄생. 대한민국의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한종수, 강희용 지음. 미지북스.
차례 들어가며 제1부 강남 개발이 시작되다. 1. 개발 이전의 강남 17페이지. 강남이란 말이 없던 시절, 강남 개발 시대가 임박하다. 서울에 편입된 잠재력 넘치는 땅. 초창기 설익은 꿈들. 2. 자동차 시대를 예비하다. 29페이지. 경부고속도로가 깔리다. 그린벨트 제도가 만들어지다. 강남의 첫 번째 다리 제3 한강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자리 잡다. 3. 강남을 만든 수방사업 49페이지. 한강 남쪽 강변을 정비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공유 수면 매립과 택지 조성. 아파트 지구가 만들어지다. 4. 강남 건설 57페이지. 커지는 개발 규모. 허허벌판에 도로가 깔리다. 더 많은 다리가 이어지다. 강남구의 탄생. 아파트 시대가 시작되다. 아파트 재벌들의 흥망. 강남으로 모여드는 국가기관. 대형병원의 메카가 되기까지. 교회와 성당 이야기. 강남 고급 맛집. 갈비집과 패스트푸드점. 백화점 기업들의 요람. (11페이지) 들어가며 강남은 한국인에게 어떤 존재인가? 많은 이들에게 강남은 선망의 대상이자 미움의 대상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강남을 한국에서 일어나는 만악의 근원으로 지탄하기도 한다.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런데 이 말은 결코 국가나 중앙정부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다. 도시 역시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 의해 발전하고 퇴화한다. 시민들이 그들의 수준에 값하는 도시를 만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강남의 오늘은 다분히 강남 사람들의 성취이다. 하지만 모든 공과가 결코 강남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강남은 고립된 공간이 아닐 뿐더러 애초에 강남 사람들이란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치고 강남의 땅이나 아파트를 사두었다면 팔자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한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시 독자 여러분은 어떠한가? 어쩌면 강남은 강남 사람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한국 사람들을 닮아 있는지도 모른다. 강남은 한국 현대사의 얼굴이다. 약간 과장하면 강남을 안다는 것은 한국 현대사를 안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강남을 의외로 잘 모른다. 강남이란 고유명사를 보통 명사처럼 써대고 그 이미지를 소비하지만 정작 결코 길지 않은 강남의 역사도 한 번쯤 또는 허다하게 쏟아냈던 강남의 거리도 잘 모른다. 욕을 하든 질시를 하든 제대로 알고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강남하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강남의 범위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바로 그 강남들을 차근차근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서울의 한강 이남. 2. 파락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3.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소위 강남 3구. 4. 강남구와 서초구. 5. 강남구. 6. 강남, 서초, 송파, 정확히는 잠실 일대와 여의도, 목동,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와 판교 일대.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이를 강남의 정의로 삼기는 어렵고 사실 동의하는 이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강동구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가 많을 것이고 4와 5는 너무 좁은 범위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3의 강남을 기본으로 하고 3의 강남을 기본, 3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소위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야기 흐름에 따라 6의 강남을 아우르면서 6은 강남, 서초, 송파, 정확히는 잠실 일대와 여의도, 목동,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와 판교.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한다. 강남북을 가르는 강은 바로 한강이다.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은 그 자체로 신이 허락한 축복 같은 자연 환경이자 우리 애환이 담긴 문화유산이다. 동시에 한강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를 상징한다. 한국이 경제적 풍요를 더해가는 동안 한강은 점차 강남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구획선이자 문화적 경계가 되었고 강남을 경제적 배타 구역으로 획정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강남하면 가장 먼저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위시한 부동산과 명문학교, 학원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강남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엄청나다. 강남이 움직이면 한국 전체가 들썩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강남 같은 신도시는 없다. 굳이 말하면 상하이 부동 정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부동이 강남보다 규모 면에서 더 클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남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남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의외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남에 접근한 책이 거의 없다. 강준만 교수의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이 책과 비슷한 의도로 쓰였지만 사회적, 문화적 비평에 비해 도시 개발사 분량에 아쉬움이 있었다. 그 외에도 서울을 주제로 삼은 책이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 강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강남 개발 초창기부터 강남의 역사만을 다룬 책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자부한다. 구청에서 나온 구지, 취지들이 있지만 관청에서 나왔다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 구의 역사일 뿐 강남의 역사를 다룬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선망하면서도 욕을 하는 문제적 지역, 강남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과 교육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모르고 있다.
강남을 다룬 책 대부분이 이 분야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모두가 밟아보았고 기회만 있으면 살고 싶어하는 땅, 강남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 강남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강남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제1부 강남 개발이 시작되다. 17페이지 24년 1월 27일 토요일 14시 45분 교일 하우스 집에서 17페이지 개발 이전의 강남. 강남이란 말이 없던 시절. 따지고 보면 강남은 암사동 선사시대 유적이나 둔촌동 유적이 증명하듯이 오히려 강북보다 먼저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던 곳이다. 삼국시대 초기에 백제는 한강 이남의 풍납토성과 멍촌토성 일대를 수도로 삼았고 당시 이곳은 한반도 남부의 명실상부한 중심이었다. 이 책에서는 오래된 유적인 봉은사와 왕릉 등을 다루기는 하지만 현대 강남이 건설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도시 형성에 가장 필수적인 지형적 여건을 알아보자. 1960년대만 해도 한강 이남의 구는 영등포구가 유일했다. 영등포구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성된 공단이 있었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노량진까지 흐름 하나마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당시 서울 시민의 발이었던 전차의 유일한 한강 이남 행선지는 영등포였다. 과거 서울의 경계 1949년부터 62년까지 서울의 경계 서울의 경계가 작았네. 1963년 이후 오늘날 서울의 경계 주요로 동북쪽으로 그리고 동남쪽으로 그리고 서남쪽으로 많이 확장됐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동작구가 있고 여기 강남구가 있고 요 두 개밖에 모르겠다. 18페이지 즉 한강 이남에서 개발된 지역으로는 영등포가 유일했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경부선 철도를 놓을 때 일제는 관악산과 청계산이 남쪽을 막고 있어 노선을 금천과 영등포 쪽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경부선 철도를 놓을 때 일제는 관악산과 청계산이 남쪽을 막고 있어 노선을 금천과 영등포 쪽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애초에 지금의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지역 신사동에서 양재동까지의 철도를 놓았으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았다.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서기 전의 강남은 전체적으로 저지대인데다가 습지가 많아 공사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부선 철도를 건설하던 때 1899년부터 1905년에 일본은 러시아와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철도 완공을 서두르는 중이었으니 금천, 영등포 방면 외에 다른 안을 고려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경부선, 경의선에 이어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전혀 강남을 경유하지 않고 건설되었고 서울은 서울역과 사대문안, 영등포역,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다. 1963년 이전까지 강남은 아직 서울이 아니었다. 이때 강남은 경기도 광주군과 시흥군에 속한 논밭이 대부분이고 달구지나 지나다니는 소로, 셔루들로 마을과 마을이 이어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다. 19페이지 개발 이전의 강남. 지금은 강남이란 말이 쓰이지만 예전에는 영등포 동쪽, 또는 영등포와 성동, 정동 중간이라는 뜻의 영동, 용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다. 실제로 1970년대에 시작된 개발 계획의 정식 명칭도 강남 개발이 아닌 영동 개발이었다. 그때는 강북이 곧 서울이었고 한강 이남의 시골 사람들은 강 건너를 서울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강북의 맞은편을 뜻하는 강남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다. 1917년 인도교인 제1한강교, 지금의 한강대교가 놓이면서 다리 남단인 오늘날 동작구 노량진 본동과 흑석동 일대가 처음으로 강남의 지위를 갖게 된다. 실제로 서울에서 이름에 강남을 붙인 첫 번째 기관은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강남중학교였다. 지금도 동작구에 가면 강남초등학교, 강남중학교, 강남교회 등 이름에 강남이 붙은 곳들이 적지 않다. 즉, 강남의 원조는 바로 동작구인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때만 해도 한강 남쪽의 중심은 영등포였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강남은 이를테면 한강 남쪽이 아니라 영등포 동쪽이었다. 사실 강남이란 말조차 50년 전에는 생소했다. 개발 그림 2. 개발 이전 강남 일대의 형세 20페이지. 한번 보자. 이게 한강이고 여기 뚝섬이고 한강리, 여기 압구정, 옥골, 청숫골, 청담리, 봉은사, 삼성리, 부리섬, 대치리, 정릉, 선릉, 역삼리, 양재리, 조막촌, 풍리리, 구룡산, 내공리, 신원리, 조암리, 우면리, 우면산, 남태령, 선바위, 잠실리, 반포리, 서초리, 분토골, 명달리, 매골, 동작진, 동작구가 동작진이네. 방배리, 사당리, 동산마을. 이거는 뭐지? 무슨 길이지? 강남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었고 그것만으로도 개발 잠재력이 엄청났다. 하지만 한강이 큰 장벽이었다. 오늘날에야 한강 다리가 흔하지만 반세기 전만 해도 한강에 다리를 놓는 일은 국가적 대역사였다. 1917년 최초의 한강 다리인 제1한강교가 건설되었는데 이후 두 번째 다리인 제2한강교, 양화대교가 건설되기까지는 거의 반세기가 걸렸다. 그렇구나. 1965년 그러네. 제2한강교가 완공되자 1917년 제1,
1965년 제2 서울 시민 수십만 명이 개통식을 구경하러 나오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강 다리를 보는 느낌이 오늘날 감각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21페이지 강남 개발 시대가 임박하다. 1960년대 서울은 포화 상태였다. 전국 농촌에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몰려들고 있었다. 서울의 인구 급증은 주택난 등 도시 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수도 방위 차원에서 심각한 안보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휴전선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강북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와 중요시설이 집중되는 형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한강을 건너지 못한 100만 명가량의 시민이 공산 치하에 넘겨져 고초를 당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던 때였다. 그리하여 정부 차원에서 두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울을 사수화돼 도심 기능을 분산시켜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이었다.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이 시기는 서울도시 개발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분단국가가 아니었다면 국토의 전통적인 중심축인 서울, 개성, 평양 쪽에 있는 은평, 고양, 파주 쪽이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먼저 개발되었을 것이다. 은평, 고양, 파주. 물론 역사는 돌이킬 수 없으니 이는 가정에 불과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강남 개발은 규모가 작아지고 더 느리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남북 분단이 지금의 강남을 만든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욱이 1960년대 후반 한국은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등으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서울 인구를 분산시키고 유사시 피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강남 개발을 결정했다. 남북 분단 상황 외에 다른 이유도 한몫했다. 강남은 지대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개발 가능한 공간이 엄청나게 넓다는 장점도 있었다. 단점과 장점. 장점은 넓다는 거. 단점은 지대가 낮다는 거. (1966년 9월 19일) 서울시는 반포에서 삼성동에 이르는 800만 평의 부지를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설부에 요청했다.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1970년 후반에 상공부 산하 12개 공기업의 청사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강남 개발부지, 정확히는 영동개발부지의 면적은 무려 937만 평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4대 문안 면적이 500만 평에 불과했음을 떠올리면 강남의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할 수 있다. 특히 이때 강남의 땅값은 강북에 비하면 그저나 마찬가지였다. 강남의 또 다른 장점은 서울 도심과의 인접성이었다. 장점이 엄청나게 넓고 두 번째는 서울 도심과의 인접성. 한강은 분명 강의 남북을 가로막는 큰 장벽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일단 이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즉 다리를 놓을 수만 있다면 강남은
기존 도심에서 지척이었다. 이렇게 대세가 결정되어 가면서 강남 개발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점점 확신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갔다. 특히 그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적지 않은 정치 자금을 조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시대가 막 도래하고 있었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로 교통식이 열렸는데 경부고속도로는 강남 개발의 효시가 되었다. 그해 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도합 12만 5,409대였고 그중 서울에 등록된 차량 수는 약 5만 9천 대에 지나지 않았다. 자가용 승용차로 한정하면 전국에 2만 8,687대, 서울에는 2만 2,043대가 있었다. 그에 비해 오늘날 전국의 자동차 수는 2천만 대를 넘어섰고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수는 900만 대를 넘는다. 45년 만에 전국적으로 160배가 늘어난 셈이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자동차 시대가 개막하는 순간에 강남 개발이 결정되고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 강남이 자동차 시대의 수혜를 받았다. 결국 강남 개발은 1.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심 기능의 분산. 2. 엄청난 개발 가능 면적. 3. 개발을 통한 정치 자금 조성. 4. 서울 도심과의 인접성. 5. 자동차 시대의 도래 같은 여러 요인과 조건이 맞물려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양도성의 2배가 넘는 광활한 땅이 완벽한 현대도시로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10년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초고속 상점백회의 도시 개발사였다. 그렇다면 강남 개발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24페이지 강남이 탄생, 서울에 편입된 잠재력 넘치는 땅. 1962년 11월 21일 법률 제 1172호에 의해 1963년 1월 1일 서울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서울시 면적은 기존의 268제곱킬로미터에서 2배가 넘는 596.5제곱킬로미터가 되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로 사실상 이때 대강의 면적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지금의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지역이 새로이 서울이 되었다. 이 대역사를 만든 인물은 5.16 군사정변 이후 서울시장이 된 육군준장 출신의 윤태일이었다. 그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서울시정을 펼친 첫 번째 군 출신의 시장이자 서울을 특별시로 만들고 서울시장을 장관직과 동급으로 만든 인물이기도 했다. 서울도시사 연구의 선구자 손정목 교수가 쓴 서울도시계획 이야기에 따르면 실세였던 윤태일 시장이 서울의 경계를 대거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내무장관 박경원과 경기도지사 박창원과의 권력 대결에서 승리한 덕분이었다.